자, 우선 이제 강령관, 행동강령 책임관은 자, 청렴과 관련된 자, 해양경찰 내부 또는 어느 조직 내부의 자, 중간 관리자급입니다. 당연히 최종 관리자는 기관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되겠죠. 그죠? 자, 가령 자, 성급 공무원이 자, 하급 공무원에게 자, 부당한 명령을 합니다. 이거 좀 봐달라고. 자, 이런 명령 합니다. 자, 이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 첫 번째. 자, 소명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소명이란 이런 것들은 부정부당합니다. 소명하고 자, 따르지 않거나 자, 혹은 그 외에 이제 중간 관리자 누구라 그랬죠? 자, 행동강령 책임관이죠. 자, 이하 책임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자, 해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죠. 그죠? 자, 이런 부정부당한 명령, 직무명령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럴 때에는 자, 행동강령 책임관과 자, 상담하여야 합니다. 자, 워딩이 좀 다르죠. 자, 뭐가 다릅니까?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죠. 그죠? 자, 이런 부정부당한 직무명령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할 수 있다 해서 하여야 한다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당연히 자, 서장에게 바로 보고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서장에게 바로 보고하거나 또는 이하 1년 다른 조치들이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우선 이제 이론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본적인 틀은 나겠죠. 그죠? 어머네. 자, 1번. 자, 공무원은 자,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 위하여 즉 부정한 또는 부당한 명령이 되겠죠. 두 번째 줄에 자,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는 자, 첫 번째, 세 번째 줄에 자, 소명하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혹은 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자, 누구라 했습니까? 자, 행동강령 책임관이라고 했죠. 자, 행동강령 책임관과 이줄 상담할 수 있다. 예전에 1번 선지가 출제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1번 선지가 자, 이랬을 때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해야 된다. 혹은 이제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선지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자,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자, 같은 지시가 동그라미 어떻게 했을 때? 자, 반복되었을 때죠. 자, 반복되었을 때는 두 번째 줄에 행동강령 책임관과 이번에는 상담 윗줄 하여야 한다. 자, 하여야 한다로 바뀌죠. 자, 세 번째 사망 보겠습니다. 자, 행동강령 책임관은 자, 그 지시 내용을 확인하고 자,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되면 자, 그 위에 기관장 누굽니까? 자, 서장이나 기관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해양경찰청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보고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행동강령 책임관 선에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자, 얘기해가지고 야, 취소시켜라.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상급자가 자, 부당한 직무 명령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밑줄 자,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자, 변경했을 때는 자, 소속 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러고 들어와서 밑에 이제 사항에 자, 보고 받았습니다. 자, 누가? 관서장이. 자, 보고를 받았을 때는 당연히 이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당연히 해야 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사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든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자, 가장 최종 기관장으로서 이런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내려서 밑에 11조 특혜의배제. 사실 이제 요 해양경찰청 행동강령에 내용 내용들은 대부분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너무 상식적인 내용들이라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자, 11조 특혜의배제입니다. 자, 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있어서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너무 상식적이죠. 자, 두 번째 12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말아라. 자, 공무원은 여비, 업추비, 업무 추진을 합니다. 업추비 등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도 안 된다. 즉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된다. 자, 13조. 자, 또 다음에 정치인입니다. 자, 정치인 등의 이제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상급 공무원이 아니고 이번엔 누굽니까? 자, 정치인이죠. 그죠? 자, 정치인이 이렇게 이제 공무원한테 부정부당한 부탁을 했을 때에는 자, 이번에는 원래 이제 사조 내용에서는 사조 내용 기억나요? 사조의 내용에서는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부정부당한 이제 부탁 지시를 했을 때에는 소명하고 따르지 않거나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자, 이 첫 번째 조치로서 바로 서장한테 갈 수 있었어요? 없었죠. 자, 정치인이 부정부당한 부탁을 했을 때는 바로 서장한테도 갈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보면 자, 정치인 등의 이제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는 자, 1항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으로부터 이제 부정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받은 경우에 마지막 줄에 자, 해양경찰 서장에게 보고하거나 책임관과 상담하면서 처리해야 된다. 차이가 있죠. 아까 사조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사조에는 첫 번째 조치로서 따르지 않거나 책임관과 상담해야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자, 정치인으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는 바로 서장으로 바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 구분해줘야 되겠다. 자, 14조. 자, 인사청탁 등의 금지입니다. 자, 1항. 자, 공무원은 자신의 승진, 임용, 전보 등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해서도 안 되나? 뭐 당연한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위를 이용하여 자, 다른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을 인사에 이렇게 부탁 개입해서도 안 된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